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반가워요. 천하긴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네 번째 4강 교재로서 3장 관광 자원개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광 자원 개발 발전 계획을 보면 관광 자원 개발 계획의 방향 중에서 먼저 발전 계획을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시대가 이미 깊숙이 접어들어 있죠. 그리고 또한 환경 문제, 저탄소 녹색 성장이 사회 기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즉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 개발은 글로벌 녹색 시대, 이러한 그 시대적 상황, 즉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수용해서 개방적 사고와 통합된 힘으로 고품격 선진 미래 관광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개발의 철학 및 계획에 근거해서 10년간 앞으로 계획 비전을 글로벌 녹색 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 관광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거죠. 정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죠.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이 뭐죠? 정보 지능이죠. 지능, 정보, 기술. 지능과 정보가 AI, 즉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 다음에 IoT, 클라우드, 이런 정보가 융복합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자원 개발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문화관광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광개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고유와 한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적 파괴와 콘텐츠 혁명을 유도하는 그런 문화관광 개발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문화와 또 국제화 시대의 개방의 그 패러다임으로 창조적 문화관광을 개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 녹색관광인데요. 이 녹색관광은 앞으로 미래에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 개발에서 탈피해서 관광자원, 관광객, 지역 주민, 관계자 등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차점을 찾아내고 문화회복과 또 치유를 통해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보전 중심의 관광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관광입니다. 자, 미래 관광개발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그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관광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서로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관광 또는 여가 공간의 창출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정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퀴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공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보는 것을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정관광을 실현해서 정의사회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그러한 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관광의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은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인데요. 맨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이 맨 우측에 있는 그 정의의 여신은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레머 광장에 있는 유스티디아 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우리나라 여신은 오른쪽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왼쪽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뭘 얘기하냐면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그러한 공정한 것이죠. 똑같이 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전은 이제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광을 추구하는 목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제관광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관광개발은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신성장 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거니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관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추석에 많은 그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지금 아주 가을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뭉게구름이 하늘에는 떠 있는 그런 좋은 날씨들을 우리가 요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이 대추, 맛있게 생겼죠. 잘 읽었죠.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의미가 참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대추 하나,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이 시에 보면 정말 대추 한 알이 잘 익어서 아주 맛있는 대추가 되기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많은 그런 세월과 고통과 고난과 그런 힘든 삶, 여러 가지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나서 아름다운 이런 대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세상과 통하는 그런 경지에 다다른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순탄하게 살지만은 않죠. 여러 가지 힘든 일, 괴로운 일, 또 요즘 같은 그 코로나19 여러 가지 그런 인생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잘 참고 또 견디고 또 노력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조금만 참고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광자원 전략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광자원 효율화인데요. 관광자원의 효율화는 뭐냐면 관광자원을 가능하면 효율적이란 말은 efficiency라고 하는데 작은 노력과 적은 비용 또는 투자를 해서 많은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는 효율화라고 얘기합니다. 관광자원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재생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의거해도 보면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이용되고 보호되고 관리되는 그런 제도를 관광자원개발법으로 분리해서 그 개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관리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재생 정책을 편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관광자원의 그 개발을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민영화를 많이 한다는 건데요. 모든 것들이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공영화라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산업들 중에서 공영화를 해야 되는 산업들도 있고 민영화해야 되는 그런 산업들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또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영화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투자, 즉 공영화를 많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독점을 하게 됩니다.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을 공급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밖에 없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많은 생산업자, 공급업자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질 좋은 상품과 그 다음에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서로 경쟁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산업도 관광자원도 민간이 많은 투자를 해서 자원을 개발해서 하면은 더욱더 효율적이고 또 많은 그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나 또는 관광자원의 그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R&D죠.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연구와 또 개발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질 좋고 또 보다 저렴한 그러한 상품들, 그런 관광 자원들을 개발을 하고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관광 자원 확충입니다. 자, 관광 자원 전략 방안 중에서 관광 자원의 확충은 첫 번째, 고품격 문화 관광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자, 국민의 해양 관광 자원의 특성을 이제는 고려해서 권역별 거점 도시, 거점 해양 관광 도시를 지정하고 또 다양한 해양 관광 활동을 발굴해서 고품격의, 그러니까 품격이 높은 그런 해양 문화 관광을 육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융복합 또는 복융합 관광자원의 개발을 확대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도의 과학기술 또는 컴퓨터 이런 그 기술에다가 인공지능 이런 데다가 그 또한 어떤 통신 이런 것까지 융복합이 되는 그러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 같은 것들은 이러한 그 융복합적인 요소들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관광자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런 그 산업 관광을 위해서는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국가 단위의 산업 관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테마 관광을 조성하고 산업 관광 코스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하면서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그런 차별화된 특화된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관광자원의 첫 번째 도시관광인데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 인프라, 그러니까 사회적 간접자본 같은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이미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문화시설 또는 콘텐츠 같은 것들의 그 가치를 발굴하고 더욱 국대화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또한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관광. 두 번째는 관광 공간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역 생활 문화 및 공간을 창출하는 인문 경관과 또는 자연 경관, 이러한 지역의 경관 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또 자원화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문화의 브랜드화입니다. 자,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한류 문화, 이것들을 촉진하고 또 그걸 위해서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또 체계적으로 또 관광과 또 인프라를 구축해서 한류 관광에 더욱더 증진과 또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 전략 방안으로 네 번째는 국민 생활관광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 생활관광 환경 조성은 첫 번째 관광시설 확충과 개선입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숙박시설에 부족한 그런 문제를 또 해결하고 다양한 그러한 그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객들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안내소의 인력이라든지 콘텐츠를 확충하고 또 이제 모바일 시대에 맞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 제공이나 또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광 활성화입니다. 관광을 활성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생활 공간 내에서의 문화라든지 여가 공간을 확충을 하고 또 가상 공간을 활용한 간접적인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국민 관광 기반을 확충을 하고 또 의료나 웰빙 체험 기능과 관광 여가 기능을 공간적으로 연계해서 지역 커뮤니티의 건강한 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한 고령층을 위한 그런 실버 관광 같은 것들도 추진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능을 접목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약계층 관광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관광활동에 취약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관광공간에서 자유롭게 관광을 항해할 수 있도록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관광이 되어야 됩니다.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관광은 첫 번째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합니다. Sustainable Tourism, 지속가능한 그런 친환경적인 관광을 극대화하는 것이고요. 녹색 관광 실현과 확산입니다. 생태 관광 또는 녹색 관광 에코 투어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연 보전, 환경 보전, 또 이용자의 만족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녹색 관광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환경 조성의 다섯 번째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연계해서 관광 개발을 확충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남북 관계가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는 듯 하다가 지금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관광이 지금은 많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동 그런 개발하고자 하는 경제 개발이라든지 관광 개발 같은 것들이 지금은 약간 침체되어 있고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제 향후에 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남북이 공동으로 해서 관광 개발을 같이 한다면 아마 우리 한반도에 굉장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관광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그 공동 그런 관광 권역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인적 또는 관광객, 기업, 문화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광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또 공동 R&D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공동 조사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그런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